자, 지금 보면 문제를 보시면 봐보세요. 문제를. 자, 문제를 보시면 49번입니다. 1249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A16이야. 16번째 항이야. 그러면 일일이 구하는 거면, 그러니까 일일이 구한다는 얘기는 A2를 구해보세요. A2는 얼마야? 루트 1분의 루트 2 A1이죠. 그치? 근데 A1이 1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얼마예요? 여가 1 집어넣으면 루트 2예요. 그러면 A3는 루트 2분의 루트 3 A2예요. 맞지? 그러면 A2를 넣어봐. A2를 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3이에요. 이거 규칙성이 보이네? A4는요,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4 곱하기 A3 루트 3이요. 그럼 얼마야? 루트 4요. 이렇게 되네. 규칙이 좀 보이네요, 이거는. 규칙이 바로바로 보이네? 바로바로. 와라. 시작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규칙이 다행히 바로바로 보이네. 바로바로 보이니까 이 숫자가 좀 크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봐보세요. A2는 루트 2요. A3는 루트 3이요. A4는 루트 4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루트 16도 금방 A16도 금방 찾겠네. 그럼 루트 16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이거 규칙이 바로 보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규칙이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A2가 A1이 3이고요.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1 AN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집어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A5 정도 되면 일일이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여기가 어떤 고정된 값이면 뭐라 그랬어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얘가 공비인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여기가 고정된 값이 아니야. 즉 여기가 n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푸는 방법 그거를 이제 보여줄게요.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일일이 구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게요. 봐보세요. 자, 넣으세요. n에다 1을. 그러면 A2는 1분의 2A1이요. A3는 2분의 3 A2요. A4는 3분의 4 A3요. 이렇게 갈 거야. 맞죠?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AN은 할 거예요. 그럼 N은 어떻게 돼요? N-1분의 N AN-1이요. 맞죠? 여기 숫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맞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얘네들은 좌변은 좌변끼리 싹 다 곱하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싹 다 곱할 거야.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싹 다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점점점 AN-1 AN까지 다 곱해요. 맞죠? 다음 우변을 곱해보세요. 우변. 자, 우변을 곱합니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점점점 n-1분의 n 곱하기 어차피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네들 뒤에서 곱해도 되잖아. 뒤에서 곱해보세요. 곱하기 A1 A2 A3 A4 점점점 A n-1까지 곱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좌변과 우변에서 A2부터 AN-1까지 A2부터 AN-1까지 싸그리 약분이 돼요. 싸그리 약분이 되면 좌변에 누가 남아요? AN이 남아요. 그럼 우변에 누가 남냐고요? 여기는 싸그리 다 약분됐어요. 여기에 누가 남아있어? A1이 남아있어. 여기는요. 계산해봐.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그러면 N이 남아있어요. N A1이요. A1이 얼마야?
3이요. 그래서 일반화를 할 수 있어. 이렇게 AN은 3N이요.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 거야. 300이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여기가 N에 관한 식이야. N에 관한 식. 뭐 예를 들어서 N만 있거나 뭐 2N이 있거나 뭐 N 플러스 어제처럼 N 플러스 1이 있거나 여기가 N에 관한 식이에요. 고정된 값이면 뭐라 했어? 공차, 등차 수열. 고정된 값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값이야. 그러면 뭐해? 이것처럼 좌변 싹 다 더한 건 우변 싹 다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일반화가 됩니다. 이것처럼 A, N 플러스 1은 여기가 고정된 값이야. 그러면 등비 수열이야. 근데 여기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뭐야? N에 관한 식이야. Fn.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싹 다 곱하는 거야. 싹 다 곱해요. 그러면 일반화가 돼요. 물론 일반화가 될 수 있게끔 문제를 내겠지. 근데 물론 일반화를 문제를 다 하는 건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귀납이라고 했죠? 귀납. 그래서 뭐예요? 일일이 찾아주는 거야. 몇 개 안 될 때는 일일이 찾아줘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너무 크다? 그거는 일반화를 하라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시면 돼요. 싹 다 곱하면 돼요. 싹 다 곱할 때 집어넣는 건 방법은 여기서 AN까지만 하세요. AN 플러스 1까지 가지 마. AN까지만. 그럼 여기서는 AN-1까지만 가게 돼요. 그럼 결국에 AN은 하고 정리가 된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유형 4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 유형 5번 보세요. 활용이에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조금 기니까. 자, 읽어봤죠? 자, 읽어봤지? 자, 상황 파악됐죠? 자, 지금 뭐냐면 봐보세요. 처음에 240리터가 들어있어요. 240리터가 들어있어. 그 수조건에 전날의 물, 그러니까 지금 240리터가 있다. 4분의 1을 버려요. 4분의 1을 버리니까 얼마가 남아요? 4분의 3이 남아요. 그리고 새로 몇 리터를 넣어요? 20리터를 넣어요. 됐니? 이게 첫째 항이야. 그러면 둘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둘째 항은 전날이니까 A1에 4분의 1을 또 버려요. 그러면 또 4분의 3이 남겠지. 그리고 얼마를 넣어요? 20리터를 넣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계식이 세워지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몇이 남아요? 4분의 1을 버리니까 4분의 3이 남아요. 그리고 몇 리터를 넣어요? 20리터를 넣어요.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거 뭐예요? 그냥 관계식이야. 이것만 쓰면 돼. 이것만 쓰면 돼. 됐나요? 그러면 이제 쓰여져 있는 식을 봐보세요. 쓰여져 있는 식. 등비야? 등차야?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반화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들 보면 문제를 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해가지고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엄청 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4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그냥 구하면 돼. 일일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첫째야. 첫째야 구해봐. 그럼 얼마야? 4, 6, 4, 24, 6, 3, 18. 200이지. 첫째 항이 200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얼마예요? 두 번째 항은 200에서 4분의 3을 곱하고 20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냐? 170이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170에서 4분의 3 하고 20을 더해요. 그러면 딱 안 나눠 떨어지지. 그럼 또 이제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A4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겠죠. 이제 깔끔하게 안 나오잖아. 막말로 이제 규칙성도 없고요. 막말로 규칙성도 없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성이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일이 구하다 보면 뭐 A4를 구하시오, A5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일일이 집어넣어가지고 딱딱딱 해서 찾으면 돼. 물론 너네가 규칙성을 찾는 건 힘들어요. 규칙성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가끔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A 2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구하라고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이거 보여주기 전에 몇 가지 연습을 해보자. 1256번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서는 뭐라고만 하냐면 관계식을 세우세요라고만 한단 말이야. 관계식을 세우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세워보세요 한번. 1256번. 했나요? 자, 첫 번째 항. 자, 어떤 용기 안에 박테리아를 넣으면 1시간 동안 3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각각 4마리로 분열한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그 한 마리가 4마리로 뻥튀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4겠지. 자, 이 용기에 5마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야. 그러면 5마리에서 몇 마리가 죽어요? 3마리가 죽어요. 그럼 2마리가 남지. 그 2마리가 어때? 각각 4마리씩 뻥튀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관계식을 세우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몇 마리가 죽고 3마리가 죽고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좋게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4a(n) 마이너스 4, 3, 12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진 않잖아요, 지금. 만약에 물어봤어. A4를 구하래. 그럼 A4 구하면 되는 거야. 일일이 넣어서. 그치? 근데 만약에 A100을 구하래요. 100번째 항을 구하래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100번째 항을 구하래요. 100번째 항을. 지금 첫 번째 항이 지금 몇 나왔지? 8 나왔죠. 자, A2를 구해봐. A2는 4, 8에 32 마이너스 12니까 20이에요. 그럼 A3는 4, 2, 80. 80 마이너스 12니까 68마리예요. A4는 4 곱하기 68 마이너스 12요. 이렇게 갑자기 확 커지죠?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근데 갑자기 뭐 5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답답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선택했어요. 이거는 지금 숫자가 좀 그지 같거든? 그러니까 먼저 쉬운 걸 보여주고 이걸 한번 해볼게. 자, 형태는 똑같은 형태야. 그럼 똑같은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없었더라면 등비 수열이 됐을 거예요. 맞죠? 이게 없었더라면 등차 수열이 됐을 거야. 근데 둘 다 있어버려.
그러니까 얘는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4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 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가 4로 있지? 4로 묶어서 이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개 한번 해보세요. an 플러스 1은 4an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알파 이항 해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3알파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형태여야 돼. 그렇잖아. 얘를 이렇게 바꾼 거니까 얘 전개한 거는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럼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알파가 4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다시 그럼 적게 정리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4 곱하기 an 마이너스 4요. 딱 이런 형태인 거야.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러면 이런 형태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an 마이너스 4를 bn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이해돼요? 치환하는 거야. 치환. 자, 치환을 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4bn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이제 뭐가 돼요?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됐잖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얼마인? 4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을 구해야죠. B1을 구해야 돼. B1. 왜냐면 공비는 찾았잖아. 공비가 4잖아요. 공비가 4고 첫째 항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럼 B1을 찾는 거야. B1을 찾아보세요. A1 마이너스 4요. 아까 A1이 얼마였죠? 8이었죠? 그래서 8 마이너스 4니까 4예요. 첫째 항이 4이면서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 누구다? bn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4 곱하기 4의 n-1제곱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4의 n제곱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bn이. 일반항이 찾아졌죠? 근데 bn이 누구예요? 이거야. an-4. 그게 4의 n제곱이요. 그럼 끝났죠. an은 뭐가 되는 거야? 4의 n제곱 플러스 4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50번째 항을 구하래요. 아, 50번째 항? A 50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4의 50제곱 플러스 4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됐지? 내가 다른 거는 아니고 이거는 한 번씩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나와요. 이게 방법을 익혀두라고요.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이거야. 이런 형태는 여가 얼마가 곱해져 있고 뒤에 얼마가 더해져 있는 이런 형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파를 쓰세요. 여기 형태를 똑같이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a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알파, a n번째 항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찾는 거야. 알파를 찾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치환할 수 있어요. 치환하고 나면 무조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치환한 놈이. 그러니까 치환한 놈 b에는 등비 수열이 돼요. 첫째 항과 공비가 찾아지니까.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면 an이야. 그러면 an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야. 결론은. 근데 치환한 거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치환한 거는. 이렇게 해서 풉니다. 이렇게 해서. 됐나요? 이해된가?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아까 거 이거 자 아까 거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걸로
잠깐 방금 전 첫째 얼마 나왔지? 첫째 200이죠? 자, 첫째 항이 200이고 an 플러스 1은 4분의 3 an 플러스 20이요. 이렇게 생겼지? 맞죠? 자, 그럼 형태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4분 3 an 마이너스 알파 이 형태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항하면 an 플러스 1은 4분의 3 an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요거 이항하면 플러스 알파 그럼 얼마가 돼? 플러스 4분의 1 알파 맞나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돼. 그럼 알파가 얼마예요? 80.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80은 4분의 3 an 마이너스 80이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뭐 한다고요? 얘를 치환하는 거야. an 마이너스 80을 bn으로 치환을 해요. 그럼 b1은 a1 마이너스 80이니까 얼마야? 200 마이너스 80이니까 120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b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4분의 3 bn이 돼요. 그래서 bn은 첫째 항 120 곱하기 공비 4분의 3의 n-1제곱이요. 맞죠? 됐니? 그러면 an-80이 120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이요. 그럼 저 마이너스 80만 이항하면 그게 결론이야. an은 120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 플러스 80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낸다면 좀 일일이 대입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일일이 찾기에는 무리한 숫자들이 만약에 나온다. 뭐 A10이 나왔어. 10번째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거야. 그럴 때 써먹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관계식만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관계식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A4를 구하란다 그러면 그냥 일일이 구해 그냥. 여기까지 가는 게 더 힘드니까. 근데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라는 건 뭐냐면 a n 플러스 1은 뭐 r a n 플러스 d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얘는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에요. 근데 치환하고 나면 등비 수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를 쓰는 겁니다. 이 알파를 써서 알파를 찾는 거야. 됐죠? 재윤아? 관계식 찾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유형 6번째. AN과 SN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뭘 배웠냐면요. 이거를 배웠어요. 뭘? 여기 봐봐. AN은 SN에서 SN-1 이거 뺀 게 AN이야.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면 AN 플러스 1은 뭐겠어요?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거든. 맞지? 그래서 만약에 A6를 구하래요. 그러면 X6에서 S5를 빼줘.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너네가 계속 했던 건 일반항 찾는 것도 했잖아. 일반항 찾기도 합니다. 됐지? 그래서 어차피 SN이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요 놈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1258번을 봐보세요. 1258번. 자, 관계식이 나왔어요. S1이 3이고요. SN 플러스 1과 SN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 이 문제를 풀 때는 뭐가 나왔어? SN이 N에 관한 식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이 SN의 관계식이 아니라
얘네들도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이 나온 거야.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A5야. A5.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뭐예요? A5야. A5가 뭔데요? S5에서 S4를 뺀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면 돼요? 유도하면 된다 이 말이야. 얘네들을 유도를 할 거예요. 유도를. 오케이? 유도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n에다가 4를 넣어보세요. 아, n에다가 4를 넣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차피 안 되겠구나. 하나부터 다 찾아가는 거야. 어차피 어디까지만 가면 돼? 5하고 4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S2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S2를 구해보세요. S2는 3S1-4예요. 근데 S1이 3이라고 나왔어요. 3 대입해보세요. 3, 3은 9-4니까 5요. S3는요. 3 곱하기 S2지. S2가 5잖아. 마이너스 4요. 그러니까 5, 3, 15 마이너스 4니까 11이요. S4는요. 3 곱하기 그럼 11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33에서 4를 빼니까 29. 그럼 S5는요. 3 곱하기 29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얼마냐? 9, 3, 27, 3, 2, 6 87에서 4 빼니까 83이요. 그러면 결론은 S5에서 S4를 빼니까 83에서 29를 뺀 게 정답. 맞죠?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일일이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일이 구하는 거야. 둘 다 지금 S와 관계된 거거든? 그치? 둘 다 S와 관계된 거니까 일일이 구하면 돼요. 와, 또 주호는 사업한갑다. 핸드폰을 놓질 않네. 사업한가 봐.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 연애 사업이야 뭐야? 축구 사업이야 뭐야? 뭐? 너 인생이 오직 운동이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봐보세요. 그 다음 문제, 이 문제. 앞에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럼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앞에 거 문제는 Sn 플러스 1번째 항과 Sn 그것들의 관계식이 나왔는데 여기에는요 Sn 속에 누가 들어있어? A, N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는 방법 어차피 누구 이용할 거냐면 이거 이용할 거야. 이거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요. 자, 이 주어진 식에다가 SN이 이거지. SN 플러스 2를 구하는 거야. SN 플러스 2를 구해요. 구해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2를 넣으면 돼. 그러면 2A N 플러스 1 마이너스 5 곱하기 N 플러스 1이요. 맞지? 맞죠? 그래서 그러면 좋게 정리하면 S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5요. 자, SN을 여기 밑에다 한 번 더 쓸게. 2AN 마이너스 5N 이걸 뺍니다. 이걸 빼요. 그건 좌변이 어떻게 생겼어요?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이거 빼보세요. 2로 묶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여긴 사라지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남아요. 맞죠? 근데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다 이해됐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는 건 A, N 플러스 1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정리해봐.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5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뭐 할 수 있어? 요거 2항 할 수 있잖아. 요거 2항하고 얘네들 2항 보내버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5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맞지? 그럼
그러면 이제 SN은 사라지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 나왔어? A의 n 플러스 1번장과 n번장의 관계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이 생겼지? 등차도 아닌 것이 등비도 아닌 것이. 만약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낮으면 일일이 구하면 돼요. 뭐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A4를 구하래. 그러니까 낮잖아. 낮으니까 뭐해? 일일이 구하는 거예요. 낮으니까. A4를 구하래. 아까 A1이 얼마 나왔지? A1이 얼마 나왔죠?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A1을 구하자. 자, A1이 나와야 A4를 구할 거 아닌가? 자, 2를 집어넣어보세요. S1은 2A1-5요. 근데 S5는 누구랑 똑같다 했어? A1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항하면 A1은 얼마야? 5예요. 그래서 첫째 항 나왔습니다. A1은 5라고 나왔어요. 그럼 A2를 찾으세요. A2는 5이 10 플러스 5니까 15요. A3는 2 곱하기 15니까 30 플러스 5요. 그러니까 35요. 그래서 A4는 2 곱하기 35니까 70 더하기 5니까 75가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된가요? 네, 저기 어디? 제 아이는 지금 저기 있는 지금 요거 2항 해.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AN 플러스 1이지. 요거 2항 해. 2항만 했어요. 식정리만 한 거야. 됐죠? 만약에 A4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좀 만약에 큰 수가 나왔어요. 일일이 찾는 게 되게 힘들어. 그럼 뭐 하라고? 아까 이거 하는 방법 있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 AN 마이너스 알파 이 형태로 바꾸라고요. 그러면 요거 2항 해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5요. 그럼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5요.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어떤 형태야? AN 플러스 1 플러스 5는 2 AN 플러스 5 이렇게 해가지고 BN으로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 수도 있다고요. 이해돼? 자, 이거 바꿔보세요. BN으로 너네 치환해가지고 일반화 한번 해보세요. 그거하고 쉬자. 자, 일반화 해보세요. 그거하고 쉬게. 그냥 AN의 개수를 묻는 거죠. 응? 그냥 AN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뭐? 무조건 이걸로 묶어야 돼. 자, 요놈 가지고 일반항 찾아보세요. 뭐 하라겠어? 이거를 치환하라겠지. BN을 AN 플러스 5를 BN으로 치환을 해요. 그럼 B1을 구해놔야 돼. A1 플러스 5요. A1이 지금 5야. 그러니까 10이야. 그래서 요놈이 b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2bn이 돼서 bn은 뭐가 돼버려? 등비수열이 돼버려. 공비가 얼마인? 2인. 첫째 항이 얼마인? 10인. 그래서 10 곱하기 2의 n-1제곱이 돼요. 근데 bn은 an 플러스 1 아니 이 an 플러스 5거든. 은 10 곱하기 2의 n-1제곱. 그래서 결론이 AN은 10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그럼 아까 구했던 A4가 맞는지 한번 찾아봐. A4는 여기다 4 넣어봐. 80이죠? 80 마이너스 5니까 75 똑같죠? 당연히 똑같아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됐죠? 자, 휴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학적 귀납 볼게요. 이거리 뭐야?
그러라 하자. 여기 정우 사람들 빨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빨리 정우 사람들. 네. 빨리 와라.
뭐야 나한테 말이야? 네. 뭐라고? 학원 이름이 왜 참수가 돼요? 학원 이름이 왜 참석하냐고? 커플티냐? 갑자기? 어? 커플티냐? 똑같냐? 그 짜증나게. 얘는 근데 또 오래됐다. 더 해졌다. 지훈아, 괜찮아? 너 치과 갔다 왔냐? 빠르다. 피부에서 피부 광택이 나는데? 뭐 좋은 거 바르냐 너? 아 선크림 발랐어요? 선크림 좋은 거 같은데? 안 발라야겠어. 나가. 주호야 너도 좀 선크림 좀 바르고 운동해. 얼굴 시커매고 되겠냐? 뭐요? 하정아 너 솔직히 얘기해봐. 하얀 남자가 좋아? 시커먼 남자가 좋아? 하얀. 봐라. 당연히 시커먼 남자죠. 당연히 하얀 남자지. 시커먼 것도 적당해야지. 근데 사실 키 크고 잘생긴 거 하얗고 검은색이 문제가. 키 크고 맞긴 잘생겼다고? 해. 키 크지 않고 안 잘생겼으면 얼굴에도 하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키가 80.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정이 너는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폭이 좁긴 하겠다. 네가 커가지고. 조스로도 화내. 너 키 몇이요? 74. 74요? 74나 돼? 와, 그럼 일단 기본 남자 180 넘어야 돼. 너는 170의 남자의 선택권이 없잖아 지금. 쟤는 뭐라고? 여자 조스로도 하얗다고. 어? 조스로도 하얗다고. 조세호? 조세호? 하얘? 조세호 하얗냐? 근데 하얗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안 잘생겨서 그런 거? 어. 나도 어렸을 때 너무 시커매가지고 나 흑인이었어. 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진 보고 나 기겁했잖아. 왜요? 흑인이야?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없지. 집에 이제 앨범에 와 흑인이야 흑인. 왜냐면 내가 수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 거의 6월 달부터는 그냥 바깥에 내과에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내과가 되게 좋았거든. 지금 계곡처럼 동네 내과가 지금 계곡들 있지 그런 수준으로 깨끗하고 좋았어요. 집에서 좀만 가면은 내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학교 끝나면 가고 애들끼리 학교 끝나면 바로 뒤 내과로 가는 거야. 심지어 수업 시간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랑 체육 시간이야. 뭐 체육 1시간을 해. 축구를 했든 발야구를 했든 뭘 해. 했어. 뭐 덥잖아. 그대로 뒤에 내과로 수영하러 가. 수업 시간이요? 몸 어떻게 말려요? 팬티 안 입고 수영했지. 아 진짜로. 초등학교라. 근데 진짜 치욕스러운 게 그때 단체 사진 찍은 게 있거든. 까메. 진짜 까메. 그게 아니고 팬티도 안 입고 쓰고 팬티 안 입었어. 그럼 근데 바지는 얼마? 입었죠. 바지는 입고 줬죠. 안 입었다니까. 안 입고 그거를 선생님이 추억으로 남긴다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남녀공학 아니에요? 근데 20명은 다 가렸어. 근데 딱 한 명이 못 가렸어요. 쌤. 아니 나 말해. 걔는 이제 평생 놀릴 거네. 남자만 있었어요? 남자들만 벗었지. 여자들 벗으면 안 되죠. 여자들도 같이 놀러 가긴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놀아요? 아직도 안 입고 어메이징 코리아. 약간 그 내과가 웅덩이가 2개야. 아, 그러면 이쪽이 여탕이고 이쪽이 남탕이야. 처음에는 진짜 애들 다 절대 안 본다고 난리 쳤거든. 결국에 익숙해져본 거야. 우리 목욕탕 가는 것처럼. 팬티만 입고 한다. 팬티 안 입고. 그냥 집에서 하나도 챙겨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 그때 그 생각 뭐였어? 그때 우리 맨날 그렇게 했어요. 팬티 입고 수영하면 팬티를 말려. 꽉 짜가지고 말려. 아니면 못 말리면 그냥 입고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막 엉덩이에 전기 나버렸어. 그래서 거의 내과에 살았거든. 하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나 진짜 흑인이더라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못 누르고 공부만 하니까 사촌 누나가 몇 년 만에 날 봤어. 하고 나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다니까. 너 왜 이렇게 하얗냐고. 그랬을 정도였다니까. 그 정도는 내가 흑인 시켜봤어요. 뭐야 선크림 좀 재윤이한테 달라고 해라. 발라.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어떤 명제가 있어요. 너네 이제 했잖아. 어떤 명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싶어요. 이 명제가 참이야. 참인 걸 뭐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하는 거 너네 해봤잖아. 증명하는 거 너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가장 너네가 맨 처음에 수학에서 증명을 했던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야.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가정, 전제 조건은 AB랑 AC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 있죠? 두 밑각의 크기가 어쩐다? 똑같다. 그래서 결론은 각 B와 각 C가 똑같다. 이게 가정, 이게 결론. 그러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뭐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증명. 자,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여기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었죠. 그래서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각 BAD랑 각 CAD랑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이미 이거는 같고 각이 똑같아요. 그럼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를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 이거 선분 AD는 뭐예요? 공통변이야. 공통변.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랑 합동이 돼요. 어떤 합동이 돼요?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 그러니까 무슨 합동이야? 사스 합동이죠. 합동이면 뭐가 똑같아요?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누구야? 각 B와 각 C가 대응각이야. 그래서 이게 결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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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론에 이르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죠? 그치?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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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에 도달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직접 증명이야. 직접 증명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결론에 다다르잖아. 자연스럽게. 그치?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겁니다. 옛날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2학년들이 이걸 썼었어요. 너네는 안 했잖아. 너네 때는 안 했어요. 너네 때는 뭐 했냐? 선생님이 보여줘요. 선생님이 보여주고 뭐만 하냐면 여기 빈칸 넣기를 해요. 여기 빈칸 넣기. 여기 빈칸 넣기. 그 정도만 했어요. 왜냐면 증명이 굉장히 약화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는 소리 안 하고 옛날에는 막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니까. 이거 증명하라고. 이거는 지금 너무 쉬운 거잖아. 어려운 거 많이. 평행사변형도 막 그러고. 평행사변형도 왜 마주 바라보는 두 내각의 크기가 똑같은지 증명하라고 한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겠니? 지금은 다 뭐로 나와요? 다 빈칸 넣기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네가 맨 처음에 했던 증명 방법이야. 직접 증명이죠. 근데 너네가 이제 고1 때 뭘 배웠냐면 고1 때 뭘 배웠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요. 그냥 간단하게 대우법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 Q이면 P이다 뭐야? 얘도 뭐가 되니까?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증명하기 되게 힘든 것들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증명하기 되게 힘든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뭘 써요? 대우를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뭐 이런 거야. 예를 든 거야 그냥. 0이 아닌 것들은 어때요? 너무 많잖아요. 1이 아닌 것도 어때요?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1이 아닌 것들 다 0이 아닌 것들을 다 어떻게 넣어봐요? 그럴 때 쓰는 게 뭐야? 대우야. 대우를 써보세요. 이거 결론 부정. x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게 참이면
자동으로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왜?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거든. 대우가 참이면 본 명제도 참이거든. 그렇잖아요. 역은 아니죠? 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대우는 항상 참이거든. 그래서 이거 넣어보세요. 1 넣어보세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4는 0이요. 참이야. 얘 대우가 참이니까 본 명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간접 증명이야. 간접 증명. 그냥 P에서부터 출발해서 Q까지 도달해요. 직접 증명. P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가 힘드네? 그래서 쓰는 게 대우법. 그 다음에 너네 또 뭐 배웠어요? 대우법하고? 어? 여기요? 아니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거. 뭐 배웠어? 대입 주야 뭐라고? 일을 내요. 기류요. 기류. 네? 기류요. 기류가 뭐야? 되돌아가는 거거든. 기류법이요. 와 진짜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요. 진짜 참. 기류법의 방법이 뭐예요? 일단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자 뭐뭐가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을 했더니 뭐야? 중간에 모순점이 발견이 돼요. 모순이라는 게 뭐야?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말이 안 돼. 가정하고 있는 거 가정이나 또는 중간 과정에서 모순점이 발견이 돼요. 그것 봐라. 아니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것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원래 것이 맞다고요. 그게 기류법이야. 그러니까 기류법은 어떤 것들을 많이 해요. 어떤 거 증명할 때. 뭐? 태우법인데 마이너스. 역으로 되죠. not Q이면 not P다. 결론 부정이니까. 이게 대우지. 아니 이게 역이지. not을 써야죠. 아무튼 다시 기류법. 그러면 어쩔 때 기류법을 쓰죠? 너무나 당연한 명제일 때요. 너무나 당연한 명제 증명하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는 무리수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거를 증명하래요. 너무나 자명한 명제지. 그거 증명할 때는 되게 힘들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걸 증명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방법으로 쓰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니까 뭐예요?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해보자. 유리수라고 가정 해가지고 중간 막 했었죠? 중간에 모순점 발견되잖아요. 자, 것 봐라. 유리수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것이 맞다. 무리수가 맞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게 기류법이야. 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증명은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명하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이요. 그럼 보통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것들이냐? 자연수들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자연수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실수 전체를 다룰 수 있잖아. 실수 전체를 다룰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일단 자연수를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말 그대로 뭐예요? 귀납이에요. 어저께 귀납이 뭐였어? 너네가 일일이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일일이 넣어볼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근데 자연수는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거든. 끝이 없으니까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Pn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Pn은 뭐 n에 관한 식이요. 이게 이제 성립하는 게 있겠지. 이런 명제가 있어. 그러면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자연수는 끝이 없거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n에 그래서 쓰는 방법이 n에다가 2를 넣어요. 하고 확인을 해. P1은 3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하냐? 자, n에다가 k를 넣어요. 그러면 pk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했더니 누구도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p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도 참임을 밝혀내면 끝나요. 이 과정만 밝혀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 K를 넣었더니 참이라고 해. 그랬더니 K 플러스 1도 참이 돼요. 이게 공식이 딱 성립하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애초에 1이 참이라는 거 이미 밝혀냈지. 자, 2를 넣어보세요. 1이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야? 2가 참이야. 2가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야? 3이 참이야. 3이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야? 4. 4가 참이니까 5. 5가 참이니까 6. 그러면 어떻게? 무한정 갈 수 있죠?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 참이란 얘기야. 왜냐면 너네가 100개, 1000개, 10,000개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를 쓰면 뭐야? 10,000개, 1,000,000개, 1,000,000개 집어넣는 효과를 얻는다고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제 너네 문제들은 대부분 네모칸 넣기로 나올 거야. 증명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과정은 결국에 뭐냐면 여기 중간 과정이야. 여기.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이 중간 과정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시면 뭐 1236번을 봐보세요. 빈칸 넣어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그러면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모든 자연수 1부터 1, 2, 3, 4, 5, 6, 7, 8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다. 됐죠? 그럼 밑에 거 봐보세요. 1237번. 1부터 시작하지 않았지? 몇에서부터 시작했어? 5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n이 5일 때 명제 pn이 참임을 성립한다. n이 5일 때. 그럼 그 다음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 n5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게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증명을 해 보이자면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자,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이거 1부터 n까지 합 시그마 k지? 시그마 k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요. 맞지? 맞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뭐예요? n에다 2를 넣어봐요.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돼? 1에서 끝나잖아. 우변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약분했더니 똑같아, 똑같아? 똑같잖아요. 좌변 1에서 끝나요. 우변은 1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죠?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저 중간 과정을 보여줄게요. 봐보세요. 중간 과정에서 뭐라 했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라겠지. 그러면 여기가 k까지 해서 끝나. 그럼 여기다 k를 집어넣으세요. 이게 성립한다고요. 됐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잘 풀려면 결론을 미리 알아두면 편해. 결론을 미리 알아둔다는 게 뭐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k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게 나오면 끝나요. 이게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식이잖아. 이게 나와야 돼. 근데 먼저 가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갑자기 누가 더 생겼어요? 좌변에 k 플러스 1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야. 왜냐? 성립하고 있는 공식은 이거니까요. 여기에다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요. 그러면 이제 좌변은 끝났어. 우변만 뭐 하면 돼? 식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우변이요. 여기 우변을 식정리를 합니다. 식정리를 해보세요. 2분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1 통분하겠지? 통분해봐. 그럼 2분의 얼마야? 2k 플러스 2요. 그러면 2분의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돼요. 여기가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돼요?
1은 2. 그러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식은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공식이 성립하면 끝난 거야. 왜? 이미 n이 1일 때 성립했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 공식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할 때 등식은 되게 쉬워요. 등식은. 왜? 어차피 하나 더 생기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뭐가 어렵냐? 부등식이 어려워요. 부등식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등식 가지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등식 가지고. 자, 뒤에 165페이지. 1264번. 아니, 1264번이 아닌데. 64페이지 1260번. 이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예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처음 시작이. 자, 봐보세요.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의 명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명제는 뭐냐면, 봐보세요.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이다.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이다. 이거거든요? 맞지? 그러면 이제 잘 봐봐. 기억 봐보세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요? P1이 참이래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 참이지. 그치? 자, P1이 참이면 누가 참이야? P3이 참이야. P3이 참이면 얼마야? P5가 참이야. P5가 참이면 누가 참이야? 7이 참이야. 9가 참이야. 아이고. P9가 참이에요. 맞지? 왜 안 써줘? P9가 참이야. 규칙성은 보이죠? 어떤 규칙이야? 홀수 P1이 참이면 홀수들이 뭐야? 다 참이야. 근데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 짝수가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됐니? 그러면 니은을 봐보세요. 니은. 자, 스타트가 뭐야? P2가 참이래요. 그럼 P2가 참이면 P4가 참이죠. P4가 참이면 P6이 참이죠. 6이 참이면 8이 참이죠. 이렇게 가니까 뭐야? 짝수들이 참이죠. 그러면 이 형태가 맞나 봐보세요. 자, 2가 참이면 여기다 1 넣어봐. 4 맞지? 2 넣어봐. 6 맞지? 3 넣어봐. 8 맞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맞겠네. 왜? 아까 P1이 참이었으면 홀수들이 다 참이었지. P2가 참이면 짝수들이 다 참이었지. 근데 둘 다 참이래. 그럼 뭐야? 짝수 홀수니까 다 자연수 전체가 다 참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됐나요? 오늘 저 팔이 접어버렸어. 그러면 1264번을 봐보세요. 1264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식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이 참인지 증명을 해보자 이거야. 뭐 해보라고요? n이 1일 때 해봐요. 그러면 여기 좌변은 1에서 끝나. 여기 우변은요. 1 넣어보세요.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성립하죠.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자, 가정했지. 그러면 이제 뭐일 때도 성립해야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런 거를 쉽게 풀려면
결론을 옆에다 따로 써놓고 짜맞히는 거야. 짜맞춰도 돼. 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야. 자, k 플러스 1까지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여기다가 k 집어넣었을 때는 2k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면 k 플러스 1까지 가면 2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러면 좌변에 지금 누가 더해졌어? 자, 원래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얘가 참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추가가 됐어요? 2k 플러스 1이 추가가 됐지? 그러니까 양변에 누구를 더해요?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미리 써놓으세요. k 플러스 1일 때 어떤 놈이 추가가 됐는가.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k 플러스 1을 더해. 그러면 우변도 똑같이 k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 뭐야? k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우리가 원하는 거 k 플러스 1의 제곱 나왔잖아.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뭐다? 성립한다.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증명 끝! 이렇게 결론 지으면 돼. 됐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 자, 1265번 해보세요. 연습. 적절히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쉬워요. 했죠? 자, 확인. n이 1일 때 그럼 좌변은 2에서 끝나야 되고 우변은요 2를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2가 맞죠? 그래서 성립.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성립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만약에 n이 k 플러스 1까지 간다면 n이 k 플러스 1까지 간다면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2의 k제곱 다음에 2의 k 플러스 1제곱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2의 k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이거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을 미리 알고 하면 편해. 그러면 갑자기 누가 더 생겼어요? 얘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누구를 더해주는 거야?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더해주는 거야.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더해주는 거야.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더해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요. 그럼 여기 지수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2의 k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요. 우리가 처음에 하려던 이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고요. 그러면 결론 끝.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이 공식은 성립한다. 몇 번이냐? 3번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등식은 쉬워. 그럼 뭐는 어렵냐? 부등식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선생님이 부등식을 할 때는 무조건 결론을 써놓고 할 거야.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이 어디 있냐? 부등식 마지막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등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똑같아요 방식은. 부등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론을 해놔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 자 여기 봐보세요. A가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고 싶어 난 지금. 근데 이게 바로 툭 튀어나오면 좋겠어. 등식은 바로 튀어나와요.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부등식은 바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 바로 튀어나오면 딱 좋겠는데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어떤 원리가 되냐면 이런 원리가 돼요. 갑자기 C가 튀어나와요. C가 A보다 작아요. 근데 그 C는 B보다는 커요. 그래서 갑자기 C가 튀어나옵니다. C가.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고 싶거든? 근데 갑자기 C가 튀어나와서 이 과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뭐란 얘기야? A는 B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C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갑자기 C가 튀어나와서 뭐를 밝혀내야 되냐? 이거를 밝혀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딱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뭐가 갑자기 생겼어. 왜 이게 갑자기 생긴지 당황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을 미리 써놓을 거야. 결론을. 그러니까 봐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대요. 그래서 n이 2일 때야. n이 2 이상이라 나왔냐? 문제에서? 어디냐 이 문제? n이 2 이상이라 나왔네. 그래서 n이 2일 때 보는 거야. 그러면 2까지만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이요. 우변은요. 2를 넣어보세요. 2 넣었더니 얼마야? 3분의 4요. 그러면 2분의 3이 크냐고 3분의 4가 크냐고요. 얘는 6분의 9요. 얘는 6분의 8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좌변이? 그러니까 성립하지? 그래서 성립! 다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K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결론을 알아야 된다고요. 결론은 뭐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K분의 1 더하기 이제 K 플러스 1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K 플러스 1분의 1 이것이 K 플러스 1을 넣어보세요.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요. 여기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으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됐지? 그래서 이 우변의 결론이 얘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좌변에 누가 더해졌어? K 플러스 1분의 1이 더해졌지. 그럼 아까처럼 한다면 양변에 똑같이 누구를 대입해야 돼?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도 원래 K 플러스 1분의 2K가 있어요. 그러면 양변에 이거를 더해줬어. 그러니까 똑같이 더해줘야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줘요. 그럼 우변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우변의 결과는 뭐야?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 얘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얘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때 해가지고 튀어나온단 말이야. 뭐라고 튀어나왔어? 이거에서 갑자기 이거를 뺐어요. 왜 뺀지 모르겠잖아. 왜 뺐어요? 이거에서 이거를 뺐네 갑자기. 얘는 여기서 나온 결과고요. 얘는 누구의 결과야? 내가 마지막에 결론 내고자 하는 결과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왜 이걸 했냐? 얘랑 비교하려고요. 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나와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거든요. 됐니? 자,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뺀 거야. 빼서 양수 나오면 먼저 나온 게 크고요. 음수 나오면 뒤에 게 더 크잖아요. 그거 하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뺐어요. 이거에서 이걸 뺐어요. 그러면 통분하겠죠? 통분해봐. 이거랑 이거랑 곱해. 얼마냐? 자, 여기다 쓸게요.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요. 요놈이요, 요놈. 요놈이 크냐, 요놈이 크냐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빼보는 거야. 통분하겠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인가? 2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k지. 플러스 5k 플러스 2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k 제곱 그 다음 얼마냐 2k니까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5k에서 4k를 빼니까 뭐가 남아요? k가 남아요. 그럼 어때? 지금 k는 2 이상이니까 양수잖아요. 자, 뺐더니 양수 나왔단 말은 뭔 말이야? 얘가 더 크단 얘기잖아. 그래서 한 다리를 걸치는 거야. 아까 나왔던 이거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더 커요. 그래서 결론은 어쩐다는 얘기야? 참이 된다고요. 뭘 넣었을 때?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써놔야 이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안단 말이야.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고요. 이 결론까지 도달하려고 나온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결론을 빨리 써놔야 이걸로 끌고 가. 결론. 그래야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이 왜 튀어나온지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부등식은 그래요. 됐죠? 자, 그럼 숙제는 여기까지. 167페이지.